안녕하세요, 바이커즐의 김남구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컨텐츠를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프리뷰도 그렇고 시승도 그렇고 신차 위주로 진행을 했는데, 사실 바이크 모터사이클 라이프를 즐기면은 신차만 타게 되는 경우는 아니잖아요. 중고차 살 때도 있고 팔 때도 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신차가 아니라 중고차 관련해서 이제 다뤄볼 예정인데,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모터사이클 브랜드나 기종도 중고 감가가 다 기종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중고 감가가 많이 되는 브랜드도 있고 적게 되는 브랜드도 있고 많이 되는 기종이 있고 적게 되는 기종들이 있어요. 오늘 그래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분류하는 게 가장 좋을까? 클래스별로 나눌까? 장르별로 나눌까? 브랜드별로 나눌까 고민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 클래스별로 쿼터급, 미들급, 미터급으로 나누는 게 가격대도 그렇고 그 안에 장르랑 브랜드까지 함께 녹일 수 있어서 쿼터급에서 어떤 기종이 중고 감가가 많이 되는지, 사면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떤 차를 사면은 감가가 적게 되고 다시 되팔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이렇게도 반대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감가가 많이 된다는 게 무조건 또 나쁜 건 아니에요. 감가가 많이 된 차량을 사면은 신차를 사는 것보다 이 차는 중고차로 사는 게 더 낫잖아요. 그러면 저렴한 가격에 그 성능을 누릴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감가가 많이 된 차량 해서 오늘 진행을 해볼 건데, 아무래도 장르가 조금씩 달라지겠죠. 리터급에는 스쿠터가 없잖아요. 미들급이나 쿼터급에는 스쿠터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장르는 어떻게 나왔냐면, 일단 총 5개로 나눴고, 스포츠, 네이키드, 그리고 클래식 바이크랑 크루저는 묶었습니다. 쿼터급에는 크루저가 많지 않기 때문에 클래식 앤 크루저, 그리고 어드벤처, 스쿠터, 이렇게 총 5가지 장르로 나눴고, 각 장르마다 기종을 하나씩 정했습니다. 많이 안 되는 거 베스트 1, 그리고 감가 정말 많이 되는 거 하나. 그래서 총 10기종을 대표적으로 꼽았고, 그 외의 기종들도 간단하게 코멘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기준으로 삼은 게 2020년식 한 3년 정도 된 기준에서 30% 이하로 감가가 된 거는 감가가 많이 된 차량, 그리고 30%가 감가가 안 된 차량은 감가가 덜 된 차량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쿼터급 스포츠 장르에서 감가가 가장 적게 되는 차량은 혼다의 CBR500R입니다. 반대로 감가가 가장 많이 되는 차량은 KTM의 RC390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쿼터급 스포츠가 현재 출시되고 있는 차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스즈키에서 안 나오고 있고, 혼다에서는 CBR500R, 그리고 야마하에서 YZF R3, 그리고 닌자 400 가와사키에서, 그리고 KTM의 RC390, 이 정도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중국제는 제외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제는 감가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R3가 은근히 감가가 많이 되지 않을 것 같았는데 CBR500R보다 감가가 오히려 더 많이 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R3가 사고차도 많고, 특히 R3를 입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상태가 좋은 중고를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보통 10,000km 이하는 거의 없고, 한 2년, 3년 만에도 2만 km를 뛴 그런 차량들이 많아서 R3는 의외로 감가가 많이 됐고, 혼다랑 야마하가 이제 전국에 AS 대리점이 많기 때문에 감가가 많이 안 되는 편인데, 그 중에서도 CBR500R이 감가가 가장 적게 됐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CBR500 중에서도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은, CBR500R이 2020년도에 거의 풀 체인지가 됐거든요. 풀 체인지는 아니고 마이너 체인지긴 한데 좀 거의 풀 체인지에 가까운 이유가, 원래는 2022년식 이전 2021년식 CBR500R에는 적립식 포크랑 싱글 디스크가 장착됐어요. 거의 무늬만 스포츠였는데 2022년식부터 도립식 포크에 더블 디스크가 장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CBR500R이 감가가 덜 되긴 하지만, CBR500R을 만약에 중고로 구매하실 분들은 21년식은 구매하지 마시고 22년식 이후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반면에 감가가 많이 된 차량은 RC390인데, RC390이 잠깐 이제 우리나라에 수입이 안 됐던 시기가 있었어요. 한 16년, 17년까지 수입이 되다가 한 2, 3년 정도 수입이 안 되다가 2022년식에 풀 체인지가 돼서 나왔는데 출시가가 890만 원이었습니다. 채 2년이 지나지 않았죠, 출시가 된지. 근데 2022년식 RC390이 890만 원인데 약 300만 원 정도 감가가 되더라고요. 한 60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KTM은
바이크에 입문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고, 그리고 아무래도 유럽제고 고성능이다 보니까 트랙에서는 많이 운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 공도에서 라이딩 하시는 분들한테는 인지도가 높지 않아서 RC30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RC30 좋은 차인데 중고 감가는 많이 된다는 거를 어느 정도 염두에 두시고 신차를 구매하신다면은 난 그래도 RC30 너무 좋다,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 고성능이고 브레이크 세팅도 너무 좋고, 그러면 RC30 선택하실 수는 있겠죠. 하지만 나는 뭔가 쿼터급 따다가 금방 미들급, 리터급으로 넘어갈 생각을 하고 있다 라고 하시면 CBR 500R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는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면 네, RC30 네, 지금 사면 네, 감가가 오지게 되겠죠. 많이 되겠죠. 그거를 생각하고 사셔야죠. 근데 뭐 이거를 저희가 뭐 뜯어 말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디자인이 마음에 들고 이 브랜드가 마음에 들면은 사시면 되죠. 뭐 감가 뭐 대수겠습니까? 뭐 돈이 많이 있으시면은. 근데 뭐 저처럼 좀 중고가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은 아무래도 추천드리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죠. 뭐 추가적으로 YZF R3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R3가 16년도에 나왔나요? 지금 풀체인 시기가 다 됐습니다. 업계 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뭐 제 예상으로 내피셜입니다. 아마 내년에 풀체인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차량, 자동차도 그렇고 모터사이클도 그렇고 풀체인지 시기가 다가온 차량은 아무래도 감가가 많이 되죠. 그리고 신차가 나오면은 신차를 많이 찾으시니까, 그래서 YZF R3의 가격이 요즘에 그렇게까지 중고가가 높게 형성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지금 730만원, 760만원 정도의 2023년식을 할인해서 판매하시더라고요. 745만원이었나? 이 정도의 할인을 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일단 R3는 민트급 차를 구하는 게 어려울 뿐더러 한 2만 킬로 넘게 탄 차량들은 거의 한 300만원, 400만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감가가 꽤 심한 편이에요. 다음은 네이키드입니다. 바툼에서도 다 살펴보고 파소바이크에 가서도 최근 뭐 2018, 19, 20, 21, 23 하면서 쭉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이 전반적으로 쿼터급에서 네이키드의 인기가 높지 않습니다. 쿼터급 스포츠는 인기가 많은데 쿼터급 네이키드는 사실 크게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중고 거래 건수도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감가가 덜 되는 기종은 야마하의 MT-03이었습니다. MT-03이 아무래도 라이더들 사이에서 빠따감이 좋다, 토크가 좋다는 걸로 좀 유명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MT-03이 좀 모델명 자체로도 약간 네임 밸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감가가 좀 덜 되는 편이고, 2기통 쿼터급 네이키드에서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종이 MT-03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찾는 분들이 다른 기종에 비해서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가가 덜 되는 기종은 MT-03. 만약에 쿼터급 네이키드를 신차로 구매하실 거면 MT-03이 가장 좋을 것 같고, 나머지 기종은 사실 거의 다 비슷했습니다. 심지어 감가가 제일 적게 되는 브랜드인 혼다도 쿼터급 네이키드는 의외로 감가가 많이 됐어요. CB300R, CB500F가 있는데 이 두 기종도 감가가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감가가 많이 되는 기종도 있는데 아무래도 브랜드 차이인 것 같아요. 허스크바나 필렌 시리즈, 필렌 250, 필렌 401이 있는데 이 두 기종 모두 감가가 어느 정도 되는 편이고, 감가가 좀 심각하게 많이 된다 싶은 차량은 이게 좀 저도 좀 이거 KTM 수입사에 좀 눈치가 보이는데 KTM 즈쿠 390이었습니다. 감가가 가장 많이 되는 차량은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즈쿠 390이 지금 모 중고 업체에서 지금 2022년식을 날리고 있더라고요. 490만 원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중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죠. 22년식 신차를 490만 원에 판매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중고를 구매하실 분들도 차라리 22년식 신차를 타지 중고차를 살 필요가 없잖아요. 390 신차 가격이 그래도 한 700 넘지 않나요? 한 800이 넘나요? 네, 한 그 정도 되는데 거의 한 뭐 30% 이상을 신차를 할인하고 있기 때문에 즈쿠 390이 가격 방어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BMW G310R도 감가가 많이 되는데 사실 BMW는 주 고객층이 리터급이죠. BMW에 저희가 기대하는 그런 프리미엄 이미지나 완성도나 그리고 마감에 대한 그런 프리미엄 감성 같은 게 사실 어드벤처, 투어러, 스포츠 리터급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의외로 쿼터급에서는 BMW 차량을 찾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G310R이나 G310GS가
뭐 물론 패밀리 룩은 갖추고 있지만 이런 완성도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가격도 저렴해요. 700만 원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BMW에게 바라는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G310R도 감가가 많이 되는 차량으로 선정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커터급 네이키드는 전반적으로 감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커터급 네이키드는 MT-03 외에는 중고로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가가 많이 된다는 게 절대적인 단점은 아닙니다. 중고차로 사면 싸게 살 수 있잖아요. KTM G930 얼마나 좋아요. 성능 좋고. 제 아는 지인은 네. G310R을 싸게 사와서 네. 더 싸게 팔더라고요. 안 팔려고. 그쵸. 그게 단점이 될 수 있죠. 일단은 싸게 살 수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최소한 3천, 5천 만 탈 거 아니에요. 뭐 쉽게 질렸다. 한 시즌도 안 돼서 질려버렸다. 라고 하더라도 뭐 한 3천, 5천 원 사시고 파실 텐데 그때는 뭐 한 100만 원 정도 감가를 또 예상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중고 거래 건수가 적다 보면은 그만큼 수요가 적은 거기 때문에 감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클래식 바이크와 크루저 기종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모델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쿼터급에서 일단 한 갈래로 묶어버렸고요. 클래식과 크루저를. 단연 돋보이는 기종은 혼다 CRF 300L입니다. 잘못 얘기했다. 단연 돋보이는 차량은 혼다 레블 500입니다. 레블 500이 2020년도에 우리나라에 출시가 됐거든요. 사실 처음 공개된 건 2016년이었는데 국내 도입이 많이 늦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고 그전에는 병행 수입으로 조금 들어왔고 이 시기가 그러니까 레블 500이 참 신기한 기종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한 3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애가 끓는 거죠. 정식 수입이 언제 되나. 근데 터졌어요. 근데 코로나 특수와도 맞물렸습니다. 그래서 막 6개월, 1년씩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피가 막 200만 원, 300만 원 붙어가지고 신차가가 그때 당시에 730만 원인가에 판매가 됐는데 막 1000만 원에도 거래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23년, 2년, 3년부터는 혼다 코리아가 물량을 확 늘리면서 막 2000대, 3000대 이렇게 가까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고가가 많이 안정화됐겠다 싶어서 이번에 조사를 해봤는데 그래도 여전히 중고가가 피가 붙는 정도는 아닌데 중고 방어가 상당히 잘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신차가가 한 780만 원 정도인데 650만 원 이하의 차량은 찾기 힘들고 뭐 한 600만 원 후반대에서 700만 원 초반대까지도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분명히 지금 거래가 지금 물량이 잘 들어오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중고가 방어가 잘 될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 레블 500이 입문하시기 정말 좋은 차량이에요. 저도 타봤지만 이게 시트고가 거의 한 650mm밖에 안 돼요. 모든 브랜드 통틀어서 이렇게 시트고가 낮은 차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엔진이 부들부들하니까 타기도 좋고 입문자로부터 많은 선택을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고 방어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도 예쁘고 그래서 저는 이 레블 500 모터사이클, 매뉴얼 모터사이클, 뭐 크루저 모터사이클 아니면 그냥 바이크에 입문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레블 500을 가장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감가 방어 정말 잘 됩니다. 다음으로는 로얄 엔필드의 350 시리즈가 있습니다. 처음에 메테오 350이 나왔고 그 다음에 클래식 350이 나왔고 헌터 350이 나왔어요. 가격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신차 기준으로 500만 원에서 550만 원 사이에서 팔고 있는데 아무래도 너무 출시 가격 자체가 낮다 보니까 감가의 폭 자체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뭐 200만 원대 매물은 거의 없는 정도고 뭐 처음 출시된 2021년 그때 출시돼서 뭐 3만 탔다 이럴 경우에는 뭐 300만 원 이하로 떨어지겠지만 뭐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 그리고 뭐 민트급이다 하고 하면은 뭐 400만 원대에서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감가 방어가 적당히 잘 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뭔가 이 차를 굳이 중고로 구매해야 되냐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 들어요. 이 차는 그냥 신차로 구매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감가 방어가 어느 정도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그 로얄 엔필드 코리아 수입사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기본으로 24개월 무이자를 거의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에도 이율이 높으니까 부담 없이 초기 비용 없이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요즘에는 로얄 엔필드의 그런 내구성, 신뢰성에 대한 부분이 로얄 엔필드 코리아 처음 런칭했을 때보다는 인식이 엄청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혹시 모르잖아요. 워런트 기간 3년 무제한을 제공합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놀라운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신차로 무이자로 뭐 이렇게 든든하게 3년 동안 무제한 킬로미터 보증기간 워런티 제공받으면서 신차로 구매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레블 500 감가 정말 잘 되고 감가 방어 정말 잘 되고, 그리고 로얄엔필드 350 시리즈 감가 방어 잘 되지만 중고로 사셔도 되고 신차로 사셔도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차량은 전반적으로 감가가 많이 됩니다. 사실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이외에는 일단 일제 4대 브랜드가 아무래도 감가가 적게 되는데, 혼다에서 레벨 500 있어요. 스즈키는 일단 안 나오죠. 야마하에서도 클래식이나 크루저 계정이 출시가 안 되고 있죠. 그리고 가와사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기종들, 일제 4대 브랜드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유럽 브랜드는 일단 쿼터급의 기종이 없습니다. 트라이엄프, 두카티, BMW에서는 클래식 크루저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제 바이크로 넘어가게 되는데, 뭐 부캐너 250이라든가 임페리알레 400이라든가 이런 기종들은 감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나머지 바이크들은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안고 구매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어드벤처, 감가 방어가 잘 되는 기종은 역시 혼다입니다. 혼다 지금 몇 개인가요? 세 번째네요. CBR 500R, 레벨 500, 그리고 이번에는 CRF 300L입니다. CRF 300L이 이것도 사실 처음 출시됐을 때, 처음 출시가 아니죠. 불과 한 3년, 4년 전에 CRF 250 랠리랑 250 L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수입 물량이 너무 적었어요. 진짜 너무 하늘의 별 따기 정도로 신차를 구매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때 당시에 일단 중고가가 치솟았었고, 최근에도 제가 딜러사에 혼다 강남 딜러, 뭐 강북 딜러 여쭤봐서 물어봤는데, 최근에는 뭐 한 달도 안 기다려도 금방 출고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전보다는 확실히 중고가가 많이 안정화됐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레벨 500과 마찬가지로 뭐 피가 붙는 정도의 그런 중고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감가 방어가 상당히 잘 되고 있었습니다. 일단 신차가 자체가 740만 원으로 그렇게 높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600만 원 이하대로는 많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중고가 방어가 상당히 잘 되는 기종으로 CRF 300L이 가장 잘 되고 있었고, 반면 감가가 심한 기종은 BMW의 G310 GS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랑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긴 한데, BMW 쿼터급 자체는 수요가 높지 않습니다. 인기도 높지 않고요. 그에 따라서 아무래도 G310 GS가 740만 원의 신차가가 지금 판매되고 있는데, 중고차가 2023년식, 그러니까 1년도 안 탄 건데 600만 원 아래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쿼터급 어드벤처를 600만 원 아래에서 구매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G310 GS를 구매하시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CRF 300L이 낫습니다. 나는 꼭 BMW 타고 싶다, 쿼터급 어드벤처를 BMW 마크가 갖고 싶다라고 하시면 GS를 선택하시면 되겠지만,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감가가 적게 되는 기종은 몇 가지 좀 훑어보면은 CB500X가 있는데, 혼다 CB500X도 지금 감가가 많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변수가 있는 게 NX500으로 올해 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거에 따른 감가 변수가 있고, NX500이 디자인도 변경됐고, CB500X도 CBR500R과 마찬가지로 22년식 이전 거는 적립식 포크의 싱글 디스크이기 때문에 앞으로 감가가 더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CB500X를 굳이 중고로 구매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나중에 그냥 NX500을 신차로 구매하시면은 그때는 감가 방어가 잘 되겠죠. 마찬가지로 신차 이슈가 있는 게 히말라얀인데, 히말라얀 400도 우리나라에 495만 원에 출시가 됐었거든요. 2019년에. 근데 지금은 한 600만 원 정도로 가격이, 신차 가격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중고 방어가 원체 가격이 낮기 때문에 잘 방어가 되고, 신차 이슈가 있는 게 올해 히말라얀 450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저는 상반기에 출시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늦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입니다. 한 9월, 10월쯤엔 출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히말라얀 400이 지금 끝물이죠. 처음에 출시된 게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에 출시됐지만 글로벌 출시는 2017년이었으니까 벌써 7년이 지난 모터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중고도 그렇고 신차도 그렇고 지금 구매하면은 감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에 완전 풀체인지거든요. 히말라얀 450은 디자인도 바뀌고 엔진도 공랭식 24마력이었는데 이번에 수랭식으로 장착되면서 40마력으로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히말라얀 450은 중고도 신차도 구매하지 않는 편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거 로얄 엔필드 코리아 눈치가 너무 많이 보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이게 팩트긴 합니다. 팩트로는 히말라얀 400은 지금 구매하시면 리스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TM 390 어드벤처도 제가 아는 친구도 샀는데 이걸 알고 샀어요. 그 친구는 30 어드벤처 감가 많이 되는 거 알고 있다. 하지만 난 이 차가 너무 사고 싶다. 서스펜션도 좋고 디자인도 사실 마음에 들고 오프로드 성능도 좋기 때문에 그래도 엄청 반값 이하로 깎이는 건 아니거든요. 2022년식에 890만 원이었는데 A급 중고차는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사이 30%까지는 감가가 안 되는 거죠. 한 25% 정도 감가가 되는 건데 구매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 약간 조금 위험한 쪽으로 분류를 해두긴 했지만 그럼에도 폭탄인가요? 약간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정도지. KTM 390은 워낙에 차량이 좋기 때문에 디자인이나 성능이 꽂히시면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쿠터입니다. 커터급 클래스 장르 중에서 가장 거래가 활발하고 감가도 많이 안 되는 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역시 일제죠. 이제 혼다 포르자 350과 야마하 XMAX 300이 감가 방어가 상당히 잘 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커터급 스쿠터는 일반 승용으로 타시는 분들도 있지만 상용으로 타시는 분의 비율이 높죠. 그렇다 보니까 딜리버리에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125cc급 스쿠터를 타시다가 커터급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분들에 따른 수요가 있고 딜리버리를 하시다가 이제 직종을 바꾸시면서 딜리버리를 그만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거래가 상당히 활발합니다. 그리고 앞선에 말씀드렸지만 혼다랑 야마하는 전국에 AS 대리점이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비가 우수하고 부품 공급이 원활하고 정비성도 좋고 정비 비용도 저렴하기 때문에 XMAX와 포르자 350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따른 약간 단점이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승용으로 그리고 레저로 그리고 출퇴근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딜리버리에 대한 그런 인식이 좀 있죠. 아무래도 배달용 모터사이클이다, 배달용 스쿠터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금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거에 개의치 않으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궁금해서 투표를 한 적이 있어요. PCX MX를 승용으로 탈 의향이 있느냐라고 여쭤본 적이 있는데 놀랍게도 반반이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타기 좀 그렇다는 의견이었는데 나는 상관없다. PCX 이쁘다. 나는 연비 좋고 정비 좋고 타고 다닌다 하시는 분도 있고 실제로 타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거리낌이 없다고 하시면은 포르자 350과 XMAX 300이 감가 방어가 잘 되고 신차로 구매해도 괜찮다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반대로 감가가 많이 되는 기종은 가장 많이 되는 기종은 비버리 400 그리고 DNA의 XQ 시리즈 XQ250 이번에 XQ300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것도 사실 죄송해서 DNA 모터스도 사실 이걸 국산이 아니죠. 중국산 바이크죠.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고 중국산 바이크도 지금 퀄리티가 많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인식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감가가 꽤 많이 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실제로도 거의 30% 이상의 감가가 되고 있어서 좀 감가가 많이 되는 차량. 그리고 피아지오도 아무래도 국내에서 인지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피아지오가 혼다거든요. 거의 진짜 국민차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피아지오에 대한 인식이 아직 거기까지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거에 대한 리스크가 있어서 아무래도 감가가 좀 되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SYM 조이맥스 시리즈, 존테스 310M 등의 기종들도 대만, 중국산 브랜드는 아무래도 감가가 좀 되는 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인식에 따른 부분이다 보니까 확실한 거는 이제 혼다, 야마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베스파 GTS 300도 감가의 폭이 예상외로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수요층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딜리버리 용도는 타지 않으시거든요. 디자인에 꽂히시면 사는 거기 때문에 감가의 폭이 예상외로 크지는 않았습니다. 커터급을 정리해봤고요. 미들급이랑 리터급도 잘 준비해서 그리고 저희가 또 이 컨텐츠가 올라가고 나서 댓글을 적어주시면은 저희가 충분하게 의견 수렴해서 컨텐츠에 대한 방향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다시 고려하고 또 수정해서 미들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커즈랩 구독 부탁드립니다. 김남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